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금리 인상, 대구 부동산, 대구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뭐 신문에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됐는데 대구 부동산 거래 절벽이고 지금 하락 반전하는 그런 추세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얼마만큼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생각 차이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막을 내리면서 0.275에서 1.0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 그래서 가계부채 시한폭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구 세종 아파트값 또 떨어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렇죠? 세종은 2020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저번 주 부동산 운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 앱스토어에 보면 부동산 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클릭해가지고 앱을 다운받으면 시장 동향 거기에서 주별로 아파트 가격 시군 구별로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을 퍼센트로 매매와 전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번 주에 이제 대구 부동산이 하락을 했고 이번 주에도 또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발 하락 도미노 시작되나 뭐 이런 주제로 신문의 키워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금리만의 함수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부동산은 금리만의 함수도 아니다. 부동산은 공급만의 함수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복합 변수가 하락을 가리킬 때 그제서야 하락을 나타낸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는 공급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할 겁니다. 자, 공급은 많다 이거죠. 근데 금리도 상승한다. 자, 공급도 많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에서 금리도 상승하고 공급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부동산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의 복합 하락 요인으로 해가지고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든 간에 이분들의 어떤 심리가 좀 꺾인다 하는 거죠. 심리 지금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조금 미루자 하는 그런 분위기, 어떤 사람의 심리가 그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아파트를 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있죠. 특히 정부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 세금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힘겨루기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상승 요인으로서 가장 큰 게 유동성이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 자, 이것과 금리 인상, 공급이 많다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지만 금리가 인상되고 공급이 많다 하는 거. 자, 이런 요인으로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게 대구 아파트의 2주 연속 하락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면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세종시와 대구만이 유일하게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은 사실 2020년도였죠.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한 40% 가량 이렇게 상승률이다 보니까 거의 한 배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구는 세종시만큼은 아니지만 1년 6개월 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공급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시장의 어떤 공포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 신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대구 부동산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자, 상수와 변수가 있죠. 상수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특히 23년에 어마무지하게 많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상수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패드 연준 의장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봤을 때는 22년도에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아파트 가격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고정금리를 하신 분도 많고 뭐 모기지로 많이 해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으로 당장 뭡니까 생활이 힘들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있죠.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더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일으키신 분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흐름은 지금 하락 추세로 이렇게 좀 꺾였다, 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달이죠. 동구 및 타 지역은 좀 힘들 거고, 동구 지역이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나마 거래 절벽은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수는 대선입니다. 그렇죠?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과 같이 대구 부동산이 이 거래가 없는 거래 절벽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 사실 뭡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 처음이라고 하죠. 올해 2021년은 거의 부동산이 거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래 절벽과 대구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고, 아니면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규제가 완화될 겁니다. 금융, 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양도세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특히 동구나 기타 지역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입니까? 15일입니까? 그때 뭡니까? 부동산원의 시장 동향을 보니까 달성군과 수성구가 0%고 나머지 구는 다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면 또 정부에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신문을 보고 있죠. 너무 일비할 필요 없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너무 동요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에죠. 대선을 지켜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 방향이 약간 틀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자,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코로나 변수, 12월 달에 대구의 일부 지역이 규제가 완화되냐에 따라 가지고 대구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가 인상되었지만 향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지금 현재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좀 직업적으로 힘들면 제가 볼 때는 현금을 좀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대구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영상 얼마만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